안녕하세요, 오인트입니다. 이번 영상 주제는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탑 10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이제 로드샵 개념이 됐기 때문에 이 매장에 아예 파충류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자주 오세요. 얘네가 뭐예요? 얘네가 살아있어요? 이런 질문들은 조금 제외하고 사육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사육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순서는 좀 상관없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? 저희가 알고 있는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산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15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, 사실 한국에서 크레스트 게코를 키운 역사가 한 10년이 좀 안 됐어요. 아직 수명을 다 채워서 키워보신 분들은 없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 20년 넘게도 산 아이들도 있고 30년째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30년째 브리딩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더라고요, 수컷의 경우.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다라는 점. 때로는 병에 걸려서 3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7년, 8년을 살다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고,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또는 길게는 20년 이상도 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질문, 왜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왜 분양가가 이렇게 다 다르걸까요?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돼요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희소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길게 표현하자면 색상과 패턴의 차이, 그리고 모프라고 해서 돌연 여부가 얼만큼 희소성이 있는 모프들이 몇 콤보로 들어갔느냐,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쯤 설명을 드리고, 우리가 되게 희귀한 거면 또 값비싸지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하게 희소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다른 질문, 탈피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얘가 건강한 거 맞나요? 이것도 되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바로 고개를 저으실 텐데, 탈피를 한다는 거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옷을 벗어 제끼고 새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새 옷을 입을 때 성장을 하게 돼요. 크기가 더 커지게 돼요. 헌옷이 작아져서 옷을 벗는 거거든요. 아니면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옷을 벗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옷을 벗는데, 3살이 돋을 때 굉장히 연약하잖아요. 한마디로 탈피를 하는 그 순간은 포식자로부터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, 그 시간이. 그래서 가장 은밀한 시간대에 탈피를 한다. 그 시간은 보통 인간이 자고 있거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보통 탈피를 합니다. 대부분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탈피를 하기 때문에 아마 탈피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을 거고, 탈피의 흔적이 남지 않은 개체일수록 건강하다고 보시면 돼요. 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탈피 껍데기가 아직 잘 안 벗겨져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? 탈피 껍데기가 좀 부분 남았다, 머리 부분에 남았다, 손바닥에 남았다. 일단 이 증상은 왜 있냐면, 너무 건조하거나 비타민 같은 영양분이 좀 부족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피부에 질환이 좀 와서 옷을 벗다가 못 벗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런 경우에는 분무기로 몸을 살짝 적셔주고 주변 환경을 굉장히 습하게 잠깐 놔둬주시고,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면봉이나 다른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긁지 마시고요. 왜냐면 3살이 돋는데 그 3살을 굉장히 자극적인 인간이 쓰는 물건으로 이렇게 긁어주면은 얘네가 얼만큼 고통스러울까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굉장히 섬세한 핀셋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일본 제품이나 독일 제품이 굉장히 섬세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,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. 독일 제품이고, 회로 칩들을 옮길 때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핀셋이거든요. 이 핀셋이 굉장히 좋아서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삐죽한 그런 핀셋들, 이런 핀셋들을 사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탈피 못하는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습니다. 하나 더 팁을 드리면, 양손에 핀셋을 들고 한쪽은 잡고 한쪽은 좀 찢어주는 이런 식으로 핀셋 2개를 준비하셔서 탈피를 도와주시면 훨씬 더 손쉽게 탈피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, 얘네는 뭘 먹고 사나요? 크레스트 게코는 사료를 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파충류인데, 슈퍼푸드라고 하는 이 사료만으로도 평생 키울 수가 있다는 점. 곤충들, 귀뚜라미, 미럼, 누에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먹이곤충들도 굉장히 잘 먹으니까 충식으로도 줄 수도 있고, 간혹 가다가 생과일을 잘라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가 잘 먹는 과일들을 저도 예전에 1년 전에 촬영했던 것처럼 잘게 주셔서 특식처럼 이렇게 먹이로 주시면은 또 그 냄새 맡고 잘 와서 먹이를 잘 먹더라고요. 귤, 레몬, 오렌지 같은 계열은 얘네한테 산성이 너무 많아갖고 좋지 않다고 하니까 피해 주시는 게
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질문은 자연에서는 멸종 위기설까지 있던데 우리 번식 엄청 많이 됐으니까 얘네를 데리고 뉴칼레도니아로 가서 놓아주면 안 될까요? 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.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이거 오히려 나라 대 나라로 국가 간의 외교로 좀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. 번식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잘 되고 건강하게 크고 있으니 이 아이들로 다시 자연에 풀어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멋모를 때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. 우선은 자연에 놓아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이 아이들은 아무리 뭐 지하에 숨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숨는다 한들 이 아이들은 너무 더운 고온 우리의 여름 계절이나 너무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발 정말 부탁드리는데 자연 방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를 데리고 뉴칼레도니아로 간들 인공 부화로 인공 번식이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벌써 누대를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거친 아이들이라서 얘네의 유전병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. 이 유전병이 그 자연 환경에 갔을 때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질병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고,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얘네가 과연 자연에 다시 돌아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이것도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번식된 아이들을 자연에 가서 놓아준들 유전 변이도 굉장히 크게 올 거고, 얘네는 벌써 인브리딩 또는 인공사육으로 우리가 트위칼, 릴리 화이트, 아잔틱처럼 이런 아이들이 과연 자연 개체들이랑 웨이팅이 됐을 때 온전할까?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굉장히 안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,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. 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, 이 질문은 그냥 주변 전문가한테 가서 하나하나 여쭤보시거나 제 채널에 번식 사육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찍은 편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가까운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. 또 다른 거, 비바리움에 멋지게 키우고 싶은데 비바리움에 적합한 생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인가요? 이 대답은 정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발전시켜왔던 비바리움의 형태는 정말 습한 정글이에요. 마치 아마존 한복판에서 느낄 것 같은 그런 습한, 모든 식물들로 꽉 차 있고 굉장히 고온 다습한 환경을 저희는 보통 비바리움이라고 생각하고 꾸미는데, 비바리움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. 건계도 있고 습계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위치한 비바리움의 형태도 있고, 팔루다리움이나 뭐 오키다리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, 클의 생활 습성을 정말 잘 안다면 그거에 적합한 비바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도 비바리움 편에서 만든 적이 있었고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 비바리움 1편 심화 버전 말고 기초 편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담으로 운이라고 하는데 제 인생 첫 개체예요. 처음으로 입양받아 본 첫 개체인데 얘가 지금 발정이 너무 심하게 와 있어서.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, 우리 애들이 작년 2024년 12월생인데 아직도 2.5g이에요 3g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죠? 크기별로 개체 건강한 몸무게가 있다는데 그게 맞는 거죠?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전화로도 연락이 많이 오고.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대답드리고 싶으냐면, 평균보다 키가 작은 남성으로서 다른 친구들보다 2차 성징이 빨리 와서 빨리 큰 입장으로서 아이들의 크는 성장 속도와 크기는 다 다르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크레팍스님이 이제 잘 통계를 내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1개월일 때는 몇 g인 게 건강하고 좋습니다. 2개월일 때는 얼마, 6개월일 때는 얼마, 10개월일 때는 얼마가 평균적인 거고 안정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넘게 베이비들부터 성체까지 키우면서 아이들의 크는 속도가 다 다르구나. 먹는 양도 다르고 또 먹이도 선호도가 있고, 어떤 아이들은 충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빨리 크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과일 중심의 슈퍼푸드만 좋아해갖고 좀 천천히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밥을 주고 어떤 분들은 4, 5일에 한 번씩 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. 또 어떤 개체는 개체마다 굉장히 크게 자라는, 서장훈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듯이 굉장히 골격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선천적으로 굉장히 골격이 작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크레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키워보니까 굉장히 작게 크고 천천히 크고 2년 동안 키웠는데도 알고 보면 성체 사이즈보다 좀 미달인 것 같고, 근데 벌써 2년 동안 키운 것 같고. 저는 평균값이 정확히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떤 사람들은 먹이를 조금만 먹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이고, A라는 사료를 먹이고 B라는 사료를 먹이고, 이런 것 때문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삼아서 얘네를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, 제가 오랫동안 키워온 결과 개체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다르고 어떻게 커왔는지도 다르고 또 유전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얘는 지금 횟수로 6년 된 아이거든요. 근데
성체로 1년 만에 얘보다 더 큰 아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 아이는 6살인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아이의 다 큰 모습입니다. 이거를 건강하지 않다, 잘못됐다라고 여길 수는 없잖아요. MBD나 FTS나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 건강에 특히 문제가 없다는 거, 천천히 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약간 엄청 화려하지 않아? 진짜 미쳤다. 여러분도 키워보셨나요? 곤충, 파충류, 수족관, 소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 국내 유일 수동물 그냥 클럽꼭 건강하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입양하자 키워. 오늘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듣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고요. 그 밖의 질문들은 뭐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보통은 호텔링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집 주변에 파충류샵 가면 아마 호텔링을 다 해주실 거예요. 가격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변에 호텔링하는 파충류샵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.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편하게 여행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, 크레 같은 경우는 급수대 같은 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견디고도 남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일주일 동안 물 안 줘도 돼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한 3일 정도는 증발하지 않는 물그릇이 있으면 잘 버틸 수 있다. 그 이상이거나 걱정이 되면 주변 호텔링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답변 드릴 때가 있고, 전화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개체가 아픈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했을 때 일단 아픈 것 같으면은 파충류 샵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지만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물론 입양하신 그 가게에 가서 먼저 여쭤보는 것도 너무 좋죠. 가깝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. 그것도 또 애프터 서비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이 개체를 입양해 가시고도 제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그분들한테 묻는 건 맞지만 사실 솔루션은 거기에 보통은 없습니다. 경험을 토대로 이럴 거예요, 저럴 거예요, 괜찮습니다, 아닌 것 같습니다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질병이나 병명은 이제 수의사분들한테 찾아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상한 질문들도 있는데 밀웜을 먹으면 죽나요? 아니요, 밀웜 먹어도 잘 삽니다. 밀웜이 다른 곤충류에 비해서 뭐 지방질이 조금 더 많다, 뭐 껍데기가 더 단단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. 미국에는 밀웜만 먹이고도 평생 크레를 브리딩하고 키우시는 뭐 20년 가까이 된 브리더분들 계실 정도로 밀웜만 먹여도 되고 중간에 이제 영양제들을 줘야겠죠. 칼슘이라던가 비타민이라던가 미네랄을 좀 섞어서 주시고, 사실 한 가지 원푸드는 영양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. 뭐 사료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뭐 밀웜도 주시고 누에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저는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밖에 뭐 요즘 되게 다행이에요. 요즘에 잘 안 듣는 질문이 얘네가 돈이 되나요? 돈 많이 벌 수 있나요? 이건 사실 코로나 시절 때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요즘에는 문화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좀 느끼는 거가, 돈 같은 질문을 좀 많이 안 듣게 돼요. 그냥 진짜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져서 못 키우게 되는데 받아주실 수 있나요? 아직도 그런 전화나 주변에서 요청이 좀 오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예전에 비해서 특히 돈에 관련된 시대 때에는 돈 안 되네? 얘 보내자, 파양하자,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사례들도 그 시절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적어진 게 아닌가. 아니면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뭐 매장 앞에 놓고 간다던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저는 매장 하면서 한 번밖에 없었고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파양하는 사례가 좀 적지 않나. 어떻게 지금 영상 잘 보셨나요? 2025년 기점으로 또 새롭게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내용을 또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큰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4월 12, 13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관상어 파충류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진짜 큰 박람회가 될 것 같아요. 또 날씨도 굉장히 좋은 날이고 가족분들과 그리고 연인분들과 오시기에 참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KRBC 멤버 전원이 다 같이 참여해갖고 대대적인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4월 박람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4월 둘째 주 12, 13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!